형이 잘리면 내려올 감독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무리뉴 공석이던데. 터너도 다시 턴아웃턴은 진짜 안 돼요. 샤르도 맞아요. 그러니까 형 이렇게 다 지금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조롱당하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스쳐가는 이름이 되지 않게 제발 겨울 전에 정신 좀 차려주길 바랍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모리미요. 모반무솔 랑텐 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번에는 2025-2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름 이적 시장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경색이 원래 붉은색이어야 되는데 네.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푸른색으로 한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체 이적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슈코, 은베무, 쿠냐, 라멘스, 디에고 레온 데려왔고 가르나초, 안토니, 호일룬, 레시포드, 산초 다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린델레프 자유계약으로 보냈고 히틀리, 콜리어, 아마스, 고어라는 유망주는 임대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니 에반스는 은퇴,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아직 팀을 못 찾은 상태에서 일단 계약 만료가 된 상황이고요. 잘 팔았다고 봐요 저는. 안산가레호 저희 맨유 팬들이 그렇죠. 항상 수건이었거든요. 저놈들 어떻게 정리하나. 정리를 했어요 결국. 그렇죠. 그것만으로 저는 이번 이적 시장은 어느 정도 성공이다. 안토니가 400억 좀 넘는 돈에 갔는데 그렇죠. 베티스 간다고 베티스만 간다고 그랬죠. 창고에 닫아놨고 가르나초도 프리미어리그만 남는다고 창고에 닫아놨어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 팔았다라는 거 그래도 맨유 보드진이 어느 정도 타협을 봤다. 왜냐면 저는 이 베티스 얘기 나올 때 안토니가 처음에 베티스에서 영입하고 싶었던 가격이 한 300억에서 500억 사이였는데 맨유가 한 7, 800억에 팔고 싶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것도 데려올 때 절반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전 그거는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누가 안토니를 7, 800억에 사가냐. 그래도 맨유 보드진이 생각을 잘 바꿔서 안토니 잘 매각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인 같은 경우는 영입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다 잘 데려왔다. 사실 공격진 얘기해서 조금 더 딥하게 다루겠지만 은베모도 40일간은 걸렸고 세슈코도 결국 요케레스를 간을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 뭐 패닉바이까지는 아니지만 급하게 이제 협상을 타결하고 데려왔단 말이죠. 계획대로 올라간 이적 시장은 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영입적인 측면에서는. 전 은베모는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에서 뭐 세부적인 조율이라고 봤고 쿠냐하고 은베모는 계획된 대로 잘 데려왔다고 보고 요케레스는 챔스권으로 갔고 사실 맨유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유럽 대항전 못 나가거든요. 그 상황에서 데려올 수 있는 자원 중에 그래도 세슈코 나쁘진 않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지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진 세슈코, 은베모, 쿠냐 데려왔고 가르나초, 안토니, 호일룬, 레시포드, 산초까지 안산가레오 모두 보냈고 에단 휘틀리라는 이제 유망주까지 노스햄튼으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마테타나 올리 와킨스처럼 리그 내에서 증명된 맞아요. 공격수를 하나 정도 더 데려왔으면 결국 9번 스트라이커 자리가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저는 맨유를 봤을 때 좀 아쉽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거든요. 이 세슈코가 아직 득점이 없어서 걱정되긴 해요. 맞아요. 데려올 수 있는 매물 중에는 잘 데려왔다고 봐요. 호일루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가 아마 4골인가 그럴 거거든요. 맞아요. 3골인가 스트라이커가. 4골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지르크지도 사실 이 선에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이 센터포워드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맨유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세슈코 같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긴 했고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득점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데스리가에서도 20골을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는 세슈코는 고점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포텐이 터지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감독이 잘 쓰고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면 세슈코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세슈코 온 거 응원한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응원해야 되고 응원해야죠. 그리고 고마워요 사실. 맨유에 와준 것도. 예, 저희는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팀인데 저 새 선수가 온 게 너무 고마워요. 사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럼 매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영입은 그 정도로 만족을 한다 쳤을 때 뭐 가르나초, 안토니는 어쨌든 현금화에 성공을 했고 호일룬도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레시포드는 어쨌든 완전 이적 조항 없이 갔고 맞아요. 산초는 이렇게 됐을 때는 임대 복귀 후에는 자유계약으로 이적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사실상 그쵸. 현금에 실패한 케이스인데 그렇죠. 맨유가 좀 성공적인 매각 시장을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거듭 이 선수들이 나가기 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저는 가능성이 안 보이면 빨리 매각하자 주의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렇죠. 경기 못 나오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자. 헐값이라도 빨리 이 사주는 팀이 있을 때 정리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저 5선수 나간 게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팀의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안토니, 가르나초, 호일룬, 레시포드 이 네 선수 그리고 산초까지 지난 감독 체제에서 핵심 자원으로 쓰려고 영입했거나 혹은 핵심 자원으로 썼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이 포텐이 제대로 안 터졌거나 혹은 인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데,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좀 갈아주는 게 팀 분위기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매각은 정말 잘했다. 그러면 첼시의 가르나초 사용법을 한번 아, 말해주시죠. 우리 나초는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골은 못 넣어요. 아, 근데 그냥 골은 걔처럼. 기대하지 말고 무드릭 보셨잖아요. 네, 봤죠. 근데 무드릭보단 잘할 거예요, 우리 나초가.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나오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경기에 열심히 뛰고 싶어하고, 그리고 염색 탈색하거나 문신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돋보이고 싶어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얘가 전임 감독이랑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아모림이랑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것처럼 그런 문제만 안 일으키면 뭐 그러니까 되게 잘 터지는 성능 좋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상대 진영에서 터질지 우리 쪽으로 터질지 모르겠네요. 일단 맨유 공격진 이적 시장 평가는 몇 점? 저는 90점. 90점. 은베모랑 쿠냐가 괜찮아요. 쿠냐가 부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은베모랑 쿠냐가 지금까지 봤을 땐 공격에서 잘 이끌어주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뛰어주거든요. 쿠냐랑 은베모 잘 활용하고, 거기다가 세슈코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지켜봐야죠. 생각해요. 왜냐면 프리시즌을 거의 못 지냈고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슈코도 이른 시점에 그래도 시원하게 득점이 하나 터져준다면 저는 쭉쭉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90점. 그리고 90점에 한 8할은 안산가레올 매각한 것. 그게 가장 컸다. 그러면은 맨유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어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베르츠로 보여요. 에이. 에이. 잠깐. 은배우가 지난 시즌 박은골이 몇 개인데. 20골 넣었는데. 하베르츠도 레버쿠젠에서 분데스는 씹어먹고 왔어요. 쟤는 물론 프리미어리그 쓰면 타리그긴 하지만 쿠냐도 울부스에서 지금 보여준 게. 에이스였죠. 네. 근데 제 눈에 하베르츠로 보이는 이유는 일단 가격표. 하베르츠랑 거의 비슷한 가격표. 그렇죠. 그리고 움직임 좋고 번뜩이고 위협적인데 정작 골이 없다는 거. 점수의 고점은 지금 당장은 높으나 저점 방어가 안 될 수 있다. 저 세슈코의- 고점이면 100점까지 갑니다. 저도 인정해요. 셋 다 터지면 진짜 무섭다. 진짜 세슈코가 저는 사실 이거 상향 조정인데 처음에 아스널전 보고 만약에 세슈코가 프리미어리그 15골 박으면 맨유 챔스 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 다음 경기 보고 생각이 좀 바뀌긴 했는데 세슈코가 제대로 안 터지고 은베모 쿠냐가 원수적 팀에서 하던 것만 못하면 저점 방어가 점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세슈코 근데 은베모 쿠냐는 어느 정도 보여줄 것 오. 같고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쓰냐의 문제지. 자, 그러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 보강이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아모림 볼을 결국 제대로 맨유가 지금 수행하지 못하는 건 미드필더 맞아요. 숫자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전술상 숫자도 부족하지만 결국 미드필더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영입이. 노바디 선수만 영입을 했습니다. 사진 그리고 떠 있는 게 계약 만료 에릭센이에요. 나간 선수가 콜리어 구원은 뭐 임대 나갔다 치고 에릭센마저도 계약 만료하면서 결국 시즌을 어떤 팀과 불화가 살짝 있는 마이누, 그리고 우가르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선, 마운트, 그리고 그 카세미로까지 조금은 다 하나씩 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정도를 빼면은 선수를 치러야 됩니다. 아모림 볼의 어떤 핵심이 바로 그 투미들인데 쉽지 않은 그 중원 지배력이 안 된다는 거를 사실 3라운드까지 증명을 해버렸단 말이죠. 발레바 영입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가장 링크가 셌죠. 그 선수가 2천억을 브라이튼에서 이제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데려왔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딱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저는 맨유 지난 시즌 말부터 딱 척추 라인, 스트라이커, 3선, 센터백 하나, 그리고 골키퍼 다 아니에요, 그러면? 4명, 아니 그냥 핵심 4명을 영입하면 된다. 윙어 풀백 빼고 다. 윙어 풀백 빼고다. 근데 당시엔 가르나초가 이렇게까지 정신 나갈 행동을 할 줄 몰랐고 어찌됐든 미드필더지는 저 발레바를 오버페이로 데려왔어야 된다. 그죠. 발레만 무조건 필요해. 문제가 저는 안 데려왔으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전술적인 변화를. 근데 아모림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상황 거면 아모림이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뉴의 미드필더진 영입은 점수 아직 안 물어보셨지만 한 20점 정도 줬습니다. 어찌됐든 삼선 미들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좀 볼을 잘 차는 이 삼선 미드필더를 데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참 절대 올 일이 없지만 그냥 바람 섞인 바람으로 이 키미히 아 꿈이 많이 큰데. 키미히가 오면 우리 맨유가 그러니까 언제? 슈바인슈타이거 되면 어떡해? 근데 향수가 있네요. 그럼 공격진에 치중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미드필더를 못 데려온 건지 그 영향으로 수비수도 사실은 영입이 사실상 없어요. 디에고 그쵸. 레온이라는 좌풀백 유망주만 데려왔고 오히려 린델레프, 조니 에반스 팀 떠났고 다 유망주들 다 이제 임대 갔고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이거 보니까 첼시 뎁스는 양반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맨유가 센터백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급한 데가 너무 많았고 사실 그쵸. 이 센터백하고 이 라인은 사실 후순이었어요. 근데 급한 데 잘 채웠다고 보고 그리고 헤븐이 괜찮게 크고 있고 요로가 좋아요. 요로 좋죠. 요로가 지난 시즌 초반에 이제 영입돼서 부상으로 좀 고전하다가 지난 시즌 말미부터 주전 잡기 시작하면서 괜찮아졌거든요. 요로는 잘하죠. 근데 이번 시즌 초반에 요로 보면서 얘는 핵심으로 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리우트가 지난 시즌보다 일단 이번 시즌 초반에 좋고 그리고 더리우트 요로를 확실히 가져가면서 헤븐하고 뭐 맥과이어 있고 그리고 혹은 룩쇼나 마즈라이 선수가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3백을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맨유가 처한 상황에서 괜찮다고 봐요. 리산마도 올 거니까. 그러니까 리산마의 복귀는 새로운 영입과 같다. 저는 리산마가 아모림 볼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리산마 요로 더리에트면 괜찮다. 네. 우리 맥과이어 형이 가끔씩 든든하게 나와서 거의 맨유에서 톱이지만 요즘 공격수로 나오더라고. 네, 거의 센터포워드지만 그게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슈코 데려왔잖아요. 저 세슈코 데려왔을 때 맥과이어가 톱으로 나오는 일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젠 안 보겠구나. 근데 둘을 톱에 쓰네? 80분에? 그냥 가장 원초적이야. 그 옛날에 스토크시티 축구. 결국 80분에 맥과이어랑 세슈코 넣고 뒤에서 뻥 때리면 이제 앞쪽에서 그냥 헤더 떨고 놓고 그러니까 맥과이어 해조 축구가 아직도 이 거듭된다는 게 참 문제죠. 근데 우리 에반스 형한테는 유소년 행정 쪽으로 이제 가신다 하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저 나이에. 거의 제2의 스콜스처럼 들어와가지고 진짜 그게 맨유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조니 에반스를 맞아. 복귀시켜가지고 거의 주전으로 뛰게 했으니까 진짜 상황이 좋지 않았다 맨유가. 그러면 수비진의 점수는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뭐 70점? 오 70점. 나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사실 미드필더 얘기도 하고 수비 얘기도 하고 영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막상 시즌이 열리니까 가장 문제가 드러나는 건 뭐 미드필더 원래 문제였으니까 빼고 골키퍼란 말이죠. 이게 나와 있었구나. 아예 지금 사실 맨유의 골키퍼 이적 시장이 큰 문제가 됐던 건 결국 오나나의 고주급이었어요. 돈나룸마도 풀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도 물론 지난 시즌 불안했지만 어쨌든 맨유에 역제안을 해. 뭐 매냥도 링크가 어쨌든 첼시만큼 진하진 않지만 또 결국 못 데려온 건 다 오나나의 고주급이 문제가 맞아요, 됐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적이랑 관련 없는데 일단 오나나 그냥 넣어놨는데 맨유가 지금 막상 시즌 개막하니까 가장 보강이 필요했던 자리는 골키퍼였다. 저는 라몬스는 잘 데려왔다 생각해요. 라몬스가 선방률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밑도 괜찮고 물론 리그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오나나도 인텔에서 선방률과 발밑이 괜찮아요. 저도 그래서 오나나 잘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오나나 왔을 때 그래도 테나가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는 오나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지 않을까. 골키퍼라는 특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심지어 챔결 꼴리니까. 네, 그러네요. 통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쟤도 멘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실력적인 부분보다 멘탈적인 기복이 좀 심하다 느꼈고 그리고 이번에 좀 정이 떨어진 게 이게 확실한진 모르겠는데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기 때문에 주급이 25% 정도 깎이는 개인 계약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오나나가 25%가 깎이니까 재계약을 요구했대요. 올려달라고. 네. 이렇게 보자. 어. 아니 바인다는한테도 지금 밀려서 못 나오고 있는데 재계약을 이번 시즌 전에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드진이랑 아모림도 배제를 한 것 같고 저는 바인다르랑 오나나랑 뭐 저는 독인객인이라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아스널전 때 그 경기를 보고 다른 팀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붙여요 바인다르 쪽으로. 사실 손흥민 그 붙이면 되는구나. 코너볼 나올 때도 바이언드를 그냥 다 아니까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파악된 키퍼인데 그게 보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이 수비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센터백과 키퍼진 간의 호흡이 중요하고 어느 한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키퍼가 불안하면은 팀 전체적으로 이 3백 라인도 흔들리고 그리고 커요. 3선 미들까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데려와야 됐다고 봤고 라모스 데려온 건 잘했다고 보는데 오나나에 못 판 거는 너무 안타깝다. 근데 라메스 관상에 약간 선방이 없는데 지금. 저도 그게 불안해요. 예, 제가 라모스 봤을 때 어리거든요. 근데 저 라모스 딱 오피셜 봤을 때 30대 아킨피프 같은데.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수염도 많고. 약간 네. 골리는 거칠게 생겨야 잘하거든요. 저는 체흐 빼고는 뭐 부폰, 칸, 요리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선굵게 생긴 그쵸. 골리들이 잘 막아요.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관상학자. 우스갯소리지만 약간 이선 관상이에요. 이선 자원 감성 약간 저는 삼선. 볼 예쁘게 차는 삼선. 네, 마타 네. 느낌도 약간 나고. 네. 약간 애견남처럼 생겼거든요. 유약해요. 그래요. 유약해요. 공 지나가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저는 근데 라모스가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맨유 이번 시즌 진짜 어려워진다고 봐요. 주전으로 그럼 이제 라멘스가 바로 나오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음, 이제 뭐 바이언드. 좋은 말로 하면 경쟁이죠. 아, 이 골키퍼 3명 간의 치열한 주전 경쟁. 결국 오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대야 다음에 오나나가 이제 그 다음 바톤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나나가 이게 못 이어받은 게 쭉 이어졌던 거죠. 사실 첼시도 케파 잘못 데려왔다가 좀 힘들었잖아요. 지금 계속 힘들게 아니야, 가고 있다고 봐야죠. 페파 다음에 그 누구지? 그 맨디. 맨디 아. 잘했어. 네. 그러니까 약간 고육지책으로 데려오는 느낌이잖아요. 맨디도 그 다음 시즌은 못 썼어요. 빌드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고주급자가 이렇게 딱 있으면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그리고 얘가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키퍼 영입이 안 돼요. 적체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나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근데 그 와중에 어찌됐든 라모스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데려온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그럼 맨유의 어떤 역사적인 골키퍼 계보는 반데사르, 데헤야, 오나나네요. 그 위에 또 슈마이켈 있었죠. 저희. 전설적인데요. 네, 슈마이켈, 슈마이켈, 반데사르, 데헤야, 오나나. 오나나. 는 취향 차이. 렛츠고. 는 취향 차이. 그러면 맨유의 골키퍼 이적 시장은 저는 50점. 50점. 미드필더보다는 높네요, 그래도. 그렇죠. 내려왔으니까. 데려왔고 이제 20점 매각 20점 못한 거 그리고 라모스 데려온 거 80점에서 50점 정도. 이게 맨유 팬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 볼 때는 영입을 더 해야 된다 못했다고 보는데 맨유 현실상 이 정도면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럼 이어서 이번 이적 시장 맨유의 총평 몇 점? 90점. 오. 와. 90점 봅니다. 와. 어떤 것 때문에? 일단 이전의 이적 시장 기조랑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좀 너무 복권 긁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뭐 호일룬, 지르크지 뭐 이런 선수들 그 안토니 타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 안 된 자원들을 너무 비싸게 사왔어요. 테나가 똑같은 거 하다 레버쿠젠에서 이번에 잘렸다고 그러던데. 누구더라? 자기 가족이 하는 에이전트 선수를 계속 레버쿠젠에 추천을 하다가 레버쿠젠 보드진도 돌아섰고 경기력도 안 하더라고요. 좋았고 선수단도 장악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잘린 이유 최단 하나 기간. 하더라고요. 3경기 만에 잘렸잖아요. 테나가. 맨유에서는 그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온 거죠. 이제 안토니 뭐 이런 친구들 뭐 오나나 물론 잘했긴 했지만 인테리에서 그리고 뭐 그때 데려온 선수들이 다 악성 제고가 됐어요. 그죠. 그때 그 기조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검증된 자원들을 데려오는데 좀 힘을 썼고 돈은 일단 그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먼저 투자를 했고 그 선수들을 먼저 챙긴 다음에 쿠냐랑 은베모를 먼저 확정 지은 다음에 다른 곳을 채웠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이제 늘어졌죠. 지연되는 건 조금 아쉬웠지만 어찌됐든 이전 이적 시장과 기조가 달라졌다는 점 돈을
도박으로 쓰지 않는다. 사행성으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맨유가 예전 맨유를 생각하면 안 돼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 기회죠 이제. 네,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요, 우리는. 그래서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팀들은 사실상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더 제약이 걸리기 마련이고, 그리고 맨유가 호구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맨유에게 영입 이적료를 더 많이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마운트 사준 것도 그렇고 우리가 1,000원 넘게. 근데 그런 기조에서 조금 벗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산가레오를 처리했다. 이거는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도움되는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첼시 팬이 봤을 때 맨유의 이적 시장은 근데 진짜 사실 첼시 팬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못 팔지? 왜 팔 때 가격을 이렇게 못 받지? 너무 쌓아둬서 그래. 너무 쌓아둔 것도 있고 너무 싸운 것도 있고 사실 좀 맨유라는 팀이 특수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그 안에서 받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뭐 오늘 맨유 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되게 선방했다. 선방했다. 네, 되게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냥 뭐 공격수 3명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겠죠. 네, 뻔한 얘기지만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감독.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모림을 가장 변호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에요. 모림이 형, 내가 지난 시즌 말미에 몰입막. 형 3백 이거 한다고 했을 때 4백 안 쓰고 막 저희 캐스터 중에 한 명이 아이 남자가 무슨 3백이냐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3백 잘 쓰면 굉장히 세련되게 축구 잘하고 요즘 인테르 봐라, 우리 인자기 감독 봐라, 그렇게 잘하면 우리도 된다 라고 변호를 많이 해줬고 프리시즌 치르는 걸 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내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형이 4부 리그 팀한테는 떨어지는 건 아닌데 형이 잘리면 내려올 감독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무리뉴 공석이던데. 하나도 다시 턴아웃턴은 진짜 안 돼요. 샤르도 맞아요. 그러니까 형 이렇게 다 지금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조롱당하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스쳐가는 이름이 되지 않게 제발 겨울 전에 정신 좀 차려주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모림이 형. 모반 무솔 랑텐 아가 되는 거죠 이제. 많은 시도를 해요 맨유가. 네, 그러면 이제 20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 총정리 두 번째 맨유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 또 고생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